어느 날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장롱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이던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자 장롱 속은 점점 비어갔고 방 안 공기마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짐을 쌓아두고 살았구나. 마음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세월이 쌓이며 쓸데없는 집착과 걱정, 원망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의 소멸은 바로 이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를 눌러왔던 무게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수행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한다는 업장 소멸의 5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설명 가능한 우리 마음과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업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그리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업장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 바라나인데 쉽게 말해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마음의 장애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 소멸된다고 해서 과거의 업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업장 소멸을 과거의 업이 현재의 마음을 얽어매는 힘을 잃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업은 여전히 과거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판단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담장 뒤에 가려진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없듯이 업장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맑은 마음을 가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업장이 반드시 나쁜 행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착, 아집,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경계에 대한 고착화가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자만심이 생기면 그것 또한 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갑자기 신통력이 생기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첫 번째로 느끼게 되는 변화는 마음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날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또 무엇을 해야 하나? 어제 그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일 있을 그 만남이 걱정이다. 이런 생각들이 마치 무거운 이불처럼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런 무게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를 마음이 거울과 같아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마경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하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울과 같이 청정한 마음이 외부의 변화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는 뜻입니다. 거울은 무엇을 비추든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추면 꽃이 나타나고 꽃이 사라지면 다시 깨끗한 거울로 돌아갑니다. 한 선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무게는 마음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에 붙어 있는 생각들의 무게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분노, 걱정, 후회, 기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지속되면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상시 경계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전전두엽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뇌 부위입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사소한 일에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예전처럼 속이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무료해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와 대화해야 하고 소음이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업장이 소멸되면 고요함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롭습니다. 숨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무게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집니다. 억지로 복식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숨이 저절로 배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한 수행자는 10년 넘게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받았던 상처와 원망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불 수행을 하던 중 문득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야 했던 아버지, 표현 방법을 몰라서 서툴렀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물에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는 갑자기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 관계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있나니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헤어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말라. 이 가르침이 업장 소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현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유지해왔던 관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들. 나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커지는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갈등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크게 싸우거나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새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을 배척하지 않는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자기 방어적이지도 않고 의존적이지도 않은 성숙한 관계 방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한 보살님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한 동료와 힘든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대화에 억지로 맞춰주거나 내심 불편해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하며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동료도 차츰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업무적으로는
더 원활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몸에서 나타납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몸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내일에 대한 걱정, 과거의 후회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깨거나 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장이 소멸되면 잠자리에 누우자마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식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마치 숙면을 취한 사람처럼 개운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는 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소화불량, 위염, 과민 성장 증후군 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소화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씹게 되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게 됩니다. 과식하지도 않고 편식하지도 않게 됩니다. 얼굴 표정과 피부색도 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표정 근육이 긴장해서 인상이 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노화가 촉진됩니다. 반대로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대신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강화되고 자연 치유력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삶의 뜻밖의 도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외부 환경에 미치는 자연스러운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과보를 부르고 악한 마음은 악한 과보를 부른다. 업장이 소멸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이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한 사람이 길을 알려주고 급할 때 택시가 바로 잡히고 중요한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멘토가 될 만한 분을 만나거나 뜻이 맞는 동반자를 만나거나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사람과 인연이 닿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억지로 찾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기회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다른 좋은 일로 이어집니다. 마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듯이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도움과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 상태는
기회를 알아보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할 때는 시야가 좁아져서 눈앞에 있는 기회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고 여유로울 때는 주변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은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커질수록 면접에서도 긴장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참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을 때 우연히 지인을 통해 좋은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결국 합격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삶의 의미가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마음을 가리고 있던 무명의 구름이 걷히면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 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이런 외적인 기준들보다는 내적인 만족과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돈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고, 비록 적게 가져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돕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의 성공을 보면 질투심이 생기거나 남의 고통을 보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업장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내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큰 회사를 만들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를 만나게 되었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회사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와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회사가 더 발전했고 그분 자신도 전에 없던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스님들은 이를 길가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도중에 만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같다는 뜻입니다. 꽃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면서도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업장 소멸의 징조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서는 징조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업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꽃이 피면 향기를 맡고 감사하면 되지
꽃을 꺾어 손에 쥐려 하면 그 순간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수행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되 더 깊은 해탈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업장의 깊이와 종류가 다르고 소멸되는 과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미묘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입니다. 진정한 수행의 목적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맑고 자유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업장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행은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 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햇볕이 서서히 구름을 증발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돌아보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